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 우리 민노총 문제를 상당히 터치를 하지 않는데 툭 하면 도로 점거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막 그냥 여기저기가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말이죠. 민노총이 출근길 집회로 정체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출근길까지 이제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방법 없다 하면서 그냥 팔짱만 끼고 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경찰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이 안 막는 겁니까? 못 막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들 합니다. 국민들은요. 경찰이 막는 겁니까? 안 막는 겁니까? 못 막는 겁니까? 질문합니다. 민노총이 어저께 오전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하고 중구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열어가지고 오전 출근길 교통 정체가요 엄청 극심했습니다. 오전에. 지난 9월 금융노조 집회, 지난 4월 민노총이 종로 일대에서 개최한 집회 등 출퇴근에 영향을 주는 집회 시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 집회는 좀 제한해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관해야 할 경찰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라 시민 불편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어저께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숭례문 구간 왕복 차선 말이죠. 8개 중에 6개에서 집회를 열기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민노총은 집회를 준비한다면서 오전 9시부터 6개 차로를 막고 무대 설치를 하기 시작했고 경찰도 9시부터 펜스를 치고 차량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출근 차량 흐름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심지어는 오전 9시 20분부터 차량이 다니던 2개 차선이 추가로 막혀가지고 전면 통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경찰 수산 1만 8천 명이 몰렸는데 경찰은 예상보다 사람이 더 몰리면서 안전을 위해 2개 차선을 더 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경찰은 그간 차로 점거 집회의 경우에 통행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면 집회 자체를 막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사전 약속과 달리 통행로마저 속수무책으로 내줘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마비돼 버렸습니다. 도심 주요 도로인 서대문역 근처 통일로, 시청 앞 교차로가 있는 소곡로 근처 차량 주행 속도가 한때 시속 3km입니다.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길이 주차장이 된 겁니다. 청계 2가부터 종로 2가 이르는 3일 대로 등은 시속 2km였습니다. 이 여파로 남산 터미널 안에 30분 이상 같이 있던 직장인 A씨가 터널 안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국민들은 분노를 표합니다. 여의도 어저께 하루 종일 혼잡했습니다. 여의도 공원 근처 왕복 14차로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부터 집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이곳에도 민노총은 오전 4시부터 무대 설치를 한다면서 차로를 막기 시작했고 경찰도 펜스를 치고 집회 대응 준비를 했고 집회가 오후 5시에 끝날 때까지 이 일대는 종일 경찰 추산 4만 명에 이르는 집회 참가자로 꽉 막혔습니다. 자, 출퇴근길에 시민 불편을 끼친 집회 시위가 이어지지만 경찰 고위 관계자는요. 집회 시위는 신고제라 요건에 맞춰서 신고할 경우에 금지할 방법이 없다. 그럼 요건이 안 맞다는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 차로를 비워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들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주요 도로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경찰이 알면서 적용 안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세종대로 등도 주요 도로 중 하나 아닙니까? 또 여의대로도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경찰은 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의 일종의 가처분인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법원이 집회를 하게 해주라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원 핑계를 댄 겁니다. 또 사실이 법원이 그러는 경우도 많았겠죠. 이 법원도 아주 이상합니다. 법원도 가끔 그런 일을 하는 경우 경찰만 이건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정권 출범 초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막을 때는 소송당하는 걸 불사하면서 집회를 계속 금지해왔는데 하지만 다수 시민 불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회 시위에 대한 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회 시위에 대한 태도. 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집회나 시위에 관련한 제한을 대부분 풀어주면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재인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재인이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 정권에서 집회나 시위에 관련한 제한을 대부분 풀어줬기 때문에 민노총이니까 풀어줬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기 민노총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예. 지난 정부 민노총한테 꼼짝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 아니, 민노총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만든 정권이라고, 문재인은.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예. 실제 경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2011년에서부터 16년에는 주요 도로에 집회 시위가 열리는지 교통불편을 주는지 등을 감안해서 이 기간 집회 시위를 400건 이상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다 금지시켰습니다. 예. 집회 시위를 400건 이상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집시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예, 집시법에는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백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도 현장에서 경찰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경찰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집회 시위로 해서는 이 나라 안 됩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이 시위는요, 무차별, 막가파식 집회입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없는 정부는 이길 수 없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와 또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